지금 질문을 주신 것도 뭐냐 그러면은 100년 무이자 채권 얘기가 또 나오고 있는데 이게 지금 왜 나오고 있냐 그러면은 갑자기 그 대만 통화 갑자기 위로 확 솟구쳤잖아요. 그러면서 왜 지금 대만 통화가 강세로 갔냐. 지금 보시면은 일본, 한국, 대만, 인도 이런 데가 지금 미국이랑 협상을 진행 중인 국가들인데 그 중에서도 갑자기 대만과 한국 그리고 여기에 일본까지도 아시아 주요 국가의 통화가 강세로 갔습니다. 누구보다 유로화보다 유럽 시장보다 갑자기 얘네들이 어느 순간 같이 확 강세로 가버린 거야. 다들 미국이랑 협상을 하고 있는 국가들이네? 그런데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 있는 국가들의 통화가 같이 강세로 가, 세트로 강세로 가. 이거 뭔데 이거? 요렇게 뜬 거거든요. 요렇게 갑자기 세트로 강세가 갑자기 확 나오다 보니까 여기에서 무슨 얘기가 나온 거야? 이거 우리가 이제 말하라고 협정이라고 하는 요거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실제로 한국도 마찬가지, 일본도 마찬가지 협상을 하고 나온 그러한 그 일본 측 인사, 한국 측 인사들한테 기자들의 첫 번째 질문이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외환시장 건든대요, 안 건든대요? 환율에 대해서 얘기를 한답니까, 안 한답니까? 이걸 되게 중요하게 이야기했어요. 그 정도로 지금 어찌 보면은 그냥 관세에 대해서도 우리가 체크를 계속 이제 팔로우하는 게 맞지만 품목 관세보다도 각 국가별로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는 각 국가 관세율이 이미 발표가 난 거야. 그리고 목표는 그거를 최대한 줄이는 게 목표야. 그러면은 줄이기 위해서 협상 테이블에 뭔가를 올려야 되는데 그 관세를 줄여나가는 협상 과정에서 미국이 요구하는 것이 미국에 와서 공장 지어라나 미국에 투자하라. 하면 실제로 직접적으로 대미 투자를 원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무엇? 이 대미 투자가 일종의 현물 투자라고 했을 때 공장을 지어라라는 게 현물 투자라 그러면은 반대로 얘기하는 거 이거거든요. 대미 투자를 하되 무엇? 직접적으로 현금 투자라. 그리고 현금을 투자하는 이 부분을 무이자 현금으로 투자, 이건 투자가 아니지.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안 받겠다라고 하는 거는 투자는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받는 게 투자인데 무이자로 투자를 하라라는 거는 좀 그렇죠? 그럼 무이자로 현금을 투자하라? 그래서 이걸 지금 시장에서는 되게 자극적으로 기사를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삥 뜯는 거다 이거는. 100년 동안 이자 안 받아간다라고 하면 100년 뒤에 인플레이션 생각했을 때 그 돈의 가치가 얼마가 되겠냐. 100년 뒤에 초코파이 하나가 얼마 할 건데 지금 초코파이 하나 500원 한다. 100년 뒤에는 초코파이 5만 원 한다. 그만큼 돈의 가치가 떨어질 건데 그 무슨 이건 100년 뒤에 빌려준 돈 돌려줄게라고 하면은 말이 좋아. 100년 무이자 국채 투자지. 이게 무슨 투자냐. 이게 강매다라는 표현이 이거거든요. 100년이 지나면은 돈의 가치가 99% 줄어든다. 인플레이션 이론이잖아요. 현금으로 들고 있으면 그지가 된다. 매년 자산 가격은 오른다. 매년 돈은 더 늘어난다. 돈의 가치는 매년 줄어든다. 근데 그거를 기준금리보다도 돈을 못 받아? 은행금리보다 돈을 못 받아? 그럼 돈 날린다는 거지. 그러니 이것 때문에 이제 강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게 이것 때문이고요. 그리고 갑자기 환율이 흔들리는 걸 보니까 야, 이거 협정한 거 아니야? 근데 협정을 한다 그러면은 여기도 지금 질문이 나왔지만 기존에 있던 채권금리는 어떻게 되냐? 잘 생각해봐요. 현금 투자하라며. 그럼 이 현금은 이거는 Where are you from이잖아. 어디서 왔는데? 어디서 오는 돈인데? 누구 돈인데? 여기서 나오는 얘기가 그거죠. 기존의 미국 장기 채권을 이거를 매도를 하고 그러고는 이걸 살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존에 그냥 돈이 뭐 그냥 찍어낸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고 돈을 잘 이용해야 될 거 아니야. 우리도 그냥 누가 우리 그 게임 캐릭터 현질하듯이 누가 나한테 현질해 주면은 그러면 나 저거 사고 싶은데 현질 좀요. 저거 사고 싶은데 현질 좀요. 그러면은 돈이 무제한이지. 근데 그게 아닌 이상은 돈이 무제한이 아니야. 그러면 국가들도 마찬가지로 돈이 다 여기에 박혀있고 저기에 박혀있고 다 지출 계획이 있을 텐데 갑자기 미국에다가 장기 채권 사라고 몇십 조를 때려박으라? 그럼 그 돈 어디서 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무슨 얘기 나오는 거예요? 기존 미국채를 장기채를 10년물, 20년물, 30년물 들고 있던 것들을 매도를 하고 지금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고에도 미국채 3년물, 2년물, 5년물, 7년물, 10년물, 20년물, 30년물 이런 게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로 잡혀있다고. 근데 그런 것들을 매도해서 그걸 그냥 미국에 이자 받던 돈을 미국에 이자 안 받는 돈으로 넣어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양아치라고 표현하는 게 뭐예요? 기존에 들고 있던 이 장기 채권은 이자가 발생하는 채권인데 이걸 어디로 옮기라고? 이자 안 받는 채권으로 옮기라고. 너가 우리한테 이자 받아갈 거야? 우리 동맹국이라며. 야, 너그 그 기업에 다 너그 회사, 너그 그 국가에 있는 그 사람들한테 다 우리나라 달러 돈 벌어가면서 야, 너 국가도 이자 받아달라 그래? 야, 이거는 무이자로 바꾸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일견 보면은 그치, 우리나라가 미국으로부터 우리나라가 돈을 많이 벌어오니까 이게 뭐 틀린 소리는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무슨 개소리야, 이게. 그잖아. 아니, 내가 너가 장기채권 들고 있어 주는 것도, 이것도 투자인데 왜 우리 이자 이거 왜 못 받아가게 하냐?
아니 내가 뭐 누구 채권 가지고 샀다 팔았다 해가지고 뭐 이거 누구 채권 시장을 흔들 것도 아니고 이건 뭐 그냥 외환 보유고 없이 이거 들고 있는데 비상금이라고 들고 있는데 이거를 그 이자 주기 싫다고 이걸 바꾸라 그래? 깡패인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 여기서 걱정돼 있는 거죠. 여기서 큰 손들이 사라지면은 무엇? 큰 손들이 사라지면은 국채 금리가 이렇게 갑자기 이제 국채 금리가 급등, 국채 가격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렇죠. 항상 금리와 가격은 반대로 간다는 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다른 나라 국가 단위에서의 미국 채권 입찰이 줄어들면 이 질문 자체 되게 좋은 질문이에요. 그러면은 당장 우리나라 정부, 일본 정부가 미국 장기 채권을 집어 던지고 만약에 진짜로 이제 100년 무이자 국채로 돈을 옮긴다 그러면 단기간으로는 채권 시장에 매수 공백이 생기는 거 아니냐? 그걸 뭘로 바꾸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그러면 누군가가 팔면은 누군가가 이걸 사줄 거를 만들어주면 되잖아. 그리고 이걸 누구로 지금 이제 몰아가는 중이에요? 유럽 국가들, 그리고는 미국 은행들. 요렇게 지금 미국이 그림을 짜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 짜고 있어요. 왜? 유럽은 미국 장기채를 안 들고 있어. 많이 안 들고 있어. 유럽은. 왜냐하면은 유럽은 워낙 이게 그 미국의 오래된 동맹국이고 또 금융에 있어서는 미국의 버금가는 선진국이기 때문에 유럽은 뭐가 체결돼 있어? 유럽은 미국이랑 무제한 스왑 계약이 체결돼 있습니다. 이건 뭔 소리냐? 달러가 필요할 때 지그들이 이제 미국 채권을 들고 달러를 보유하고 있어가지고 그거를 시장에 팔아서 달러를 확보해서 뭐 이렇게 뭐 위기를 막겠다 이게 아니고 그냥 그 파월한테 전화해가지고 다른 그 미국 중앙은행이죠. 우리가 달러 필요한데 달러 좀 주세요. 이러면 달러를 가져갈 수 있어요. 이 계약이 체결돼 있어. 유럽은 비상 상황이 터지고 달러가 부족한 상황이 터져도 그냥 미국에다 전화하면 달러를 보내주기로 돼 있으니까 계약이 돼 있으니까 그러니 굳이 미국 장기 채권을 많이 보유하고 있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 지금 유럽에서 무슨 얘기 나옵니까? 이 트럼프 이 도라이 새끼 이거 건들라 그런다 이거 큰일 난다 이거 건들면 우리 미국 장기 채권 겁나 사야 된다 이거 라는 얘기가 유럽에서도 실제로 유럽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러니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야 이거 괜찮냐? 유럽이 이렇게 갑자기 이제 어마어마한 돈을 미국 채권에다 쏟아 부어버리면은 괜찮냐 이거지. 그 다음 또 한 가지 미국 은행들은 이건 규제 완화. 그냥 미국 은행들이 그냥 미국 국채만 들고 있어도 그거 그냥 현금 들고 있는 것처럼 계산해 줄게. 미국 은행들은 이러면 오히려 좋죠. 왜? 지금 우리 아시아랑 정반대인 거예요. 유럽이랑 미국 은행들한테는. 아시아들한테는 무엇? 이자를 받던 채권을 이자 안 받는 채권으로 바꾸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면서 이게 참 나쁜 놈들인 게 이거예요. 반대로 유럽은 아니 뭐 투자 안 하고 채권 안 들고 있으니까 이자도 안 받아가. 대신에 비상 상황 터지면은 전화해가지고 달러 받아가던 애들인데 얘네들한테 뭐 너가 우리 채권 직접 들고 있어라. 직접 사가라. 그럼 얘들은 현금도 투자도 안 하고 이자도 안 가던 애들이 무엇? 이제는 이자 줄게. 미국 은행들도 마찬가지죠. 현금 들고 있으면 그걸로 뭐 다른 투자를 한다든지 다른 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자본 인정이 있어가지고 자본 인정 받기가 되게 어렵기 때문에 보통 현금 들고 있고 이런 걸 많이 한단 말이에요. 현금이 있어야 대출을 해주고 그래야지 은행이 이제 레버리지를 쓸 수 있으니까. 근데 미국 국채를 레버리지 비율로 인정을 해준다? BIS 비율을 넣어준다? 규제 완화 때려주고 이자도 받아갈 수 있는 거잖아. 미국 은행들도 개꿀. 유럽은 개꿀은 아니지만 그래도 유럽은 이자를 받게 되는 거야. 아시아만 호구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아시아만 호구되는 거예요. 일본도 미국이랑 무제한 스와프인데 왜 채권을 많이 가지고 있을까요? 라고 하시는데 일본은 지난 잃어버린 30년 동안에 엄청난 디플레이션에 빠졌었기 때문에 그리고는 일본 내에 일본이 제로금리잖아요. 아주 초장기간 제로금리입니다. 일본은. 그러다 보니까 일본 국채나 이런 투자 자체가 이득이 없잖아. 그러니 일본의 보험회사라든지 일본의 개인 투자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데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최고 안전자산인 그냥 미국 국채를 대규모로 매수해서 들고 있는 거예요. 일본 국가도 마찬가지지만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런 그 보험회사나 은행이나 아니면은 그 뭐 이렇게 뭐 개인 투자자들의 개인 자산들이 미국 채권에 묻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다 이렇게 좀 많이 이제 묶여 있는 것도 존재를 하고 일본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이게 왜냐면 일본 통화에 대한 일본 경제 성장률에 대한 그러한 그 일본은 임금도 안 올랐고 부동산도 안 올랐잖아. 일본은 오른 게 없어. 지난 2, 30년 동안. 최근 1, 2년 동안 막 가격이 오른다. 30년 동안 1,000원 했던 그 음료수가 이제 1,200원 됐다. 충격. 왜 가격이 오릅니까? 일본은 그러고 있잖아. 30년 동안 가격이 안 올랐어. 내가 태어났을 때도 1,000원, 지금도 1,000원이었는데 갑자기 1,200원이 됐는데 왜요? 이제 잃어버린 30년, 디플레 30년이라고 표현했던 게 그것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일본은 현금을 들고 있든 예금을 들고 있든 별 차이가 없었어. 일본은. 그러니까 다들 이제 국채 투자를 많이 했고 특히 미국 국채 투자를 많이 했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뭐 코로나로 인해서 뭔가 흔들리고 아베가 갑자기 총 맞고 막 터지다 보니까 일본에도 인플레가 오는 거고 그런 상황 속에서 엔캐리 트레이드가 없어지니 뭐 이러니 저러니 엄청 이래 말이 많이 나왔던 거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다시 이제 일본에도 이제 안 주겠다라고 하니까 아노 그거는 그 아메리카 양아치 아노 아메리카 트럼프 아주 그냥 나쁜 놈이라고 그냥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전반적으로 이런 것들을 다 놓고 보시면은 이게 지금 채권이랑 외환시장 다 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핵심이 되는 거는 지금 미국 자체가 본인들이 이런 장기 채권으로 이자를 나가는 거, 이자를 주는 것 자체도 아깝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핵심은 이거잖아. 야, 누구 안 그래도 그 한국, 중국, 일본 이놈들 그 우리나라에서 돈 많이 벌어 가는데 누구가 지금 우리 채권도 많이 들고 있으니까 아, 이자 받아가지 마, 이씨. 어차피 누구 이자 받으려고 돈 투자한 거 아니잖아. 무엇? 누구 외환위기 왔을 때 그때 너희들이 이걸로 이제 비상시에 달러 확보하려고 그래서 특히 아시아 국가들이 이런 미국 채권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거 나중에 이제 리스크 터지면은 그때 터지면 이거 우리 바꿔줄게 해. 이자만 받아가지 마. 너거의 목적 자체는 국제적인 글로벌적인 리스크 위기 때 쓰려고 너거가 그 비상금으로 쟁여놓는 건데 비상금으로 왜 이자를 받아가? 안 받아도 되잖아. 그냥 그 우리한테 투자해. 그러면은 관세 깎아줄게. 관세가 원래 있던 게 아닌데 갑자기 관세라고 이제 싸대기를 이제 때려놓고는 더 맞을래 내 말 들을래? 양아치지. 관세가 이렇게 이 몇십 년 있었던 거면은 이거를 협상 딜로 올리는 게 맞아. 없던 거를 만들어 놓고 이거 싫으면 돈 내나 하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지. 없던 걸 만들어 놓고는 이거 피하고 싶으면 돈 내나 하니까 이 양아치 같은 이게 좀 정책이라고 쓰는 거야? 이 도라 같은 게? 이렇게 되는 거죠. 돈은 삼성LG 현대가 버는데 손해는 나라가 버는 거냐, 그런 구조를 만들고 싶어 하는 게 지금 미국의 이야기죠. 그리고 여기서 경쟁을 시키는 거잖아. 너가 우리랑 도장 안 찍으면은, 우리가 협정에 도장 안 찍으면 누구? 일본은 도장 찍어. 그러면은 현대차는 관세가 25%, 일본의 토요타는 관세가 10%. 토요타가 많이 팔릴까요? 현대차가 많이 팔릴까요? 야, 씨,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지금. 반대로 일본도 마찬가지야. 이게 지금 이게 그 협상을 진행하는 입장에서는 진짜 빡치는 게, 반대로 일본은 우리 안 오, 우리는 좀 곤란데스, 우리 모테데스 이래가지고 안 해. 그런데 한국은 했어. 토요타는 25% 관세, 그리고는 현대차는 10% 관세. 현대차가 잘 팔릴까요? 토요타가 잘 팔릴까요? 무시를 못해요. 이거 무시를 못한다니까. 그러니까 저는 차라리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100년 무이자 국채가 어떤 이제 그 흐름을 갖고 가는지는 모르겠으나, 정말 그 협상 담당자들 사이에서는 만약에 정말 어쩔 수 없이 도장을 찍어야 된다 그러면은 그냥 먼저 10조 때려라, 그게 이득이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저는 하기는 해요. 이게 왜냐 그러면은 일본에서 먼저 100조를 때려버리면은 우리나라 가랭이 찢어지는 거거든.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런 투자와 저런 것과 먼저 기준을 제시해가지고 우리가 먼저 10조를 때려. 그럼 일본도 뭐 토요타 투자, 뭐 가와사키 투자, 뭐 파나소닉 투자 하고 난 뒤에 뭐 이런 식으로 때려야겠지. 무역 흑자 규모에 따라서. 그리고는 그 부분에 있어서 본인들이 들고 있던 그 기존에 들고 있던 국채 시장에 대해서 그 나라의 흑자 규모, 이게 무역 수지 흑자, 그 다음에는 재정 수지 흑자, 그런 규모를 갖고 딜을 치는 거잖아요 지금. 물론 미국이 기준을 제시하겠지만 그거를 이제 우리나라에서 현대차도 투자한다, 삼성도 투자한다, LG도 투자한다, SK도 투자한다 그러는데 그 투자랑 세트로 묶어가지고 우리는 이만큼 정도씩 뭐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이상은 우리 못합니다. 우리나라 국회도 통과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런 기준을 먼저 만드는 게 유리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관세율을, 우리나라 지금 25% 관세인데 5%로 만들어버리면은, 10%로 만들어버리면은, 그럼 다른 나라도 이제 거의 기준에 맞춰가지고 지금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 이걸 누가 먼저 하느냐, 누가 손해를 보느냐, 누가 협상을 제일 잘하느냐의 싸움인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 이게 그 협상이 될 거냐가 되게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좀 이걸 되게 잘해야 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 우리나라는 지금 대선 중이고 일본도 무슨 뭐 총리가 바뀌니 어쩌니 뭐 이런 얘기가 또 나오고 있는 중이고, 일본도 지금 또 참여연 선거가 있는 상황이고 7월 달에. 그러니까 이게 참 어떻게 결론 나는지 지켜보는 것 자체도 좀 재밌긴 해요. 어찌 될라나. 그래서 일단은 지금 주말에 있었던 요런 통화 시장의 이슈는 이게 중국 위안화를 강세로 만들어서, 이게 위안화 시장 자체, 홍콩 시장 자체를 강세로 만들어서 한번 중국 흔들기를 하려고 한 거고, 이게 일단은 중국의 통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도 여기 뭐 대상은 될 수 있을 거니까 100년 무이자채에 대한 투자라든지 아니면 이제 여러 그런 그 미국 국채에 대한, 미국 직접 투자에 대한 여러 그런 이야기들은 나올 수밖에 없죠. 관세율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다가 공장을 짓는다라는 것 자체도 어찌 보면 협상 카드가 아닐 수 있어요. 중국 기업들에 대해서는. 그러니 중국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뭐냐 그러면은 뭐 이렇게 국채 시장이나 외환 시장이나 아니면은 또 일단 중국의 주요 해외 자산에 대한 미국에 대한 매각. 그게 틱톡 미국 사업부에 대한 매각. 파나마 운하에 있는 항구에 대한 매각. 그러니까 중국 공장을 미국에다가 직접 끌어들인다? 그거는 미국이 일단은 뭐 그렇게 원하지는 않은 상황이라서. 그리고
뭐 중국 기업들이 필요는 하지만 중국의 생산품이 필요는 하지만 중국의 생산품이 아주 그냥 고부가가치 제품이 별로 없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일본 기업 들어와라, 뭐 한국 기업 들어와라, 대만 기업 들어와라, 유럽 기업 들어와라 이거를 핵심으로 가져가고 있는 중이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팔다리를 자르고 싶어 하니까 그런 팔다리를 자른다는 것에서 해외에 대한 영향력을 줄이고 싶어 하고, 중국 자체, 그리고는 그런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고 있는 미국 국채에 대한 그런 것들을 똑같은 스토리입니다. 중국에도. 그렇다면 중국이 100년 무이자 국채를 사주는 시나리오는 서로의 니즈가 있는데 러시아가 소유한 채권이 종이된 사례 이 미국엔 국채금리가 올라가지는 시점에 SLR을 풀지 않을까? 마가 3 이런 흐름에서 미국 증시의 방향은 4분기 기상 며칠 뒤에 트럼프가 얘기할 구조적 변화는 강매 성공 사례가 아닐까? 다만 금액은 소량일 듯. 근데 구조적 변화에 대해서는 이거는 4번은 전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트럼프가 얘기하는 게 워낙 이게 좀 과장을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그리고는 먼저 약간 초치는 느낌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게 뭐 캐나다 얘기가 될 수도 있고, 그게 아니면은 진짜로 중국이랑 협상, 관세 얘기는 아니라고 했지만 협상 얘기에 대해서는 이제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게 아니면 이제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종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트럼프가 얘기할 만한 이런 구조적 변화라는 거는, 이거는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할 만한 그런 그 예상 범주 내의 구조적 변화는 아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는 4번은 지금은 동의할 만한 그런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채권 강매가 벌써?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오히려 뭐 진짜 아까 말씀드린 유럽에 대한 그런 수합 계약 파기, 그게 진짜 구조적 변화긴 하지. 그래서 이거는 저는 트럼프가 무슨 얘기를 할 거냐, 구조적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할 만한 게 있냐, 전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오히려 저는 나오면은 시장에 악재가 될 것 같아요. 무슨 변화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진짜 변화라고 받아들여질지도 모르겠고, 정말 크리티컬한 거라 그러면은 시장에서는 오히려 불확실성에 대한 충격일 것 같아요. 전혀 생각지도 못한 50년 전, 100년 전, 200년 전 법안을 들고 와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법적 판단을 들고 와가지고 그걸 때려버리는 거니까 이거는 전 잘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는 이제 중국이 100년 무이자 국채를 사주는 시나리오는, 그러니까 이거는 중국 내부의 이제 정치적 상황도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그 100년 무이자 국채를 중국이 사준다. 그럼 이게 무슨 평가가 나올 수 있어요? 이건 중국의 항복이에요. 근데 이게 중국의 항복이라는 부분은 되게 민감하게 보셔야 되는 부분인데, 왜 그러냐 그러면은, 그럼 중국 내부 민심 어떡할 거야 이거? 그잖아요. 중국 내부 민심이라는 게 이게 무시하기 되게 어려운 부분인 게, 중국에 지금 여전히 시진핑 3기에 대해서 반감도 여전히 있는 상황이고, 중국 경기가 되게 안 좋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이게 중국의 항복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이러한 그 이벤트가 발생을 한다? 중국 내부에서 납득 못할 걸요 이거. 이걸 중국 내부에 납득시키는 게 오히려 공산당한테는 더 어려운 이슈일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의 관세라든지 아니면은 저런 정책들에 대해 가지고 중국이 버틴길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그동안 중국이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채권, 그쵸, 러시아 채권 이게 종이가 됐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걸 보고 난 뒤에 뭘 사기 시작했어? 금을 엄청나게 많이 늘리고 있잖아요. 왜 지금 중앙은행들이 금을 사려고 하냐? 왜 유럽도 금을 사려고 하냐? 미국발, 트럼프발 불확실성에 대해 가지고 대응하기 위해서 부자들이 실제로 금을 지금 이제 선호한다라고 하고, 금을 현재 트럼프 정책, 관세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해치 상품이라고 다들 평가하고 있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란 말이야. 워낙 달러가 너무 파괴력이 막강한 상태다 보니까. 저는 지금 중국이 오히려 뭐 금을 더 늘렸으면 늘렸지, 그리고는 이게 뭐 다른 뭔가 이제 방법을 취했으면 취했지, 100년 무이자 국채를 그냥 사준다? 아무리 언론 장악을 하고 아무리 이거를 그 평가를 하려고 해도 이거는 진짜 중국한테는 엄청 크리티컬합니다. 내부에서 어떤 말이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오히려 중국 입장에서는 그냥 미국 탓하면서 우리 경기 좀 힘든 거 미국 때문이야, 트럼프 때문이야 하고 그냥 우리는 그냥 쇄국 정책으로 옥새 걸고 버티는 수밖에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게 오히려 공산당한테는 더 좀 이지한 선택지지. 야, 이거를 미국에다가 100년 무이자 국채를 사준다고 미국이 들 때릴까 안 때릴까? 계속 때릴 텐데. 중국이 100년 무이자 국채에 대한 그런 그 미국과 딜을 하고, 그러고 난데 미국이 오히려 중국한테 어깨 걸고 우리는 이제 동맹입니다 하고 그냥 위아더 월드, 우리는 이제 우주를 향해 나아갑시다 하면은 시나리오가 더 이제 어찌 보면은 그거는, 야 뭔데 이거 정말 새로운 시대다가 나올 수 있겠지, 위아더 월드. 근데 그게 아닌 이상해야 사줄까? 사줘봤자 또 맞을 텐데. 사줘도 반도체로 때리고, 사줘도 또 때리고 또 때리고 또 때릴 텐데 이거는. 저는 그래서 미국채를 사주는 시나리오는 중국이 사준다? 그냥 그건 기대 안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미국인의 국채금리가 올라가는 시점에 SLR 풀지 않을까? 이건 오케이. 이거는 이미 미국에서 얘기가 나오는 시나리오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시나리오고. 그래서 이런 흐름 속에서 미국 증시의 방향인데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왜냐면 이거를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여기까지 이제 썰을 푼 거기 때문에. 왜냐 그러면은 첫째, 원화가 강세다, 위안화가 강세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흐름이 지속된다라고 하면은 이게 우리가 기대되는 게 뭐예요? 외국인이 환차익을 원한 외국인 매수가 더 늘어날 수 있죠. 어쨌든 저쨌든 지금 외환 시장에 대한 그 통화 절상에 대한 압력과 그런 것들에 대한 공격이 있다라는 거고, 그런 흐름이 잡힌다라는 거고, 이걸 방어하기 위해서 위안화 오히려 중국이 돈을 푼다 그러는데 그 포인트에서 오히려 뭐가 나와요? 위안화를 공급을 늘리면서, 그러면서 위안화에 대한 통화 가치를 절하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위안화 공급 늘리면 양적 완화잖아. 양적 완화는 뭐예요? 경기 부양이죠. 이렇게 되니까 이게 뭘로 연결돼? 경기 부양이니까 주가지수 상승이죠. 근데 이게 묘해집니다. 왜? 어쨌든 위안화에 대한 압력을 가하기 위해서 홍콩 달러를 공격하고, 원화에 대해서 이렇게 그 강세가 들어오고, 타이완 달러에 대한 강세가 들어가고 이런 거 들어갔는데, 이게 구조적으로 뭘 만들어버려? 외국인들이 돈이 무제한이 아니야. 이렇게 되면 구조적으로 참 웃긴 게, 뭐 팔고 일로 들어오는데 미국 주식 팔고 일로 오죠. 선진국 주식 매도하고 어디로 가? 신흥국 주식 매수로 들어가죠. 이 흐름이 좀 더 길어지면은, 지금 유럽도 더블탑이에요. 유럽도 지금 신고가예요. 역사상 최고가입니다. 유럽도 지금 사상 최고가로 다시 회복이 다 됐어. 지금 독일 닥스 이런 거 보시면은, 유로스톡스 이런 거 보시면은 되게 지금 애매한 게, 관세 얘기 나오고 우리 흔들리니 뭐니 이런 얘기 나오는데, 지금 딱 그 관세 얘기 나오기 전까지 돌아갔어 지금 얘들. 유럽 닥스 지수가. 그럼 여기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뭐냐 그러면은 닥스가 지금 전고를 못 뚫고, 사상 최고가를 못 뚫고 다시 약간 밀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이랑 협상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협상이 바로 도장이 찍히고 바로 11월 12일 주말에 만난대. 11월 11일 지금 만난대. 지금 스위스에서 베센트 만나고, 그 다음에는 부총리 만난대, 중국에. 그래서 결론이 나올까요? 만나고 돌아가서 트럼프한테 얘기하고, 시진핑한테 얘기하고, 그러고는 또 공개적으로 서로 비난하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실제 협상은 올해 연말이나 돼야 될 거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올해 연말에 특히 우리나라에서 에이펙 회담이 있으니까, 그때 이제 중국도 오고 미국도 올 거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의 구체화된 그런 숫자들은 그때 돼야 확정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미국 주식이 안 그래도 지금 유럽 주식 이런 데 선진국에 대해서 계속해서 더 올라갈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중국에서 돈 푼대. 그리고는 지금까지 저평가받고 있던 위안화나 원화나 요런 아시아 통화들이 환율적으로 강세로 간대. 환차익이 기대된대. 그러면 순간적으로 선진국 숏, 신흥국 롱이 잡히지. 미국 숏, 중국 롱이 잡히지. 주식시장 기준에서는. 순간적인 수급상으로는 확 이렇게. 이게 앞으로 어찌되었든 간에 이거는 그 외환시장에 대한 약간 공격적인 접근이라고 지금 보실 수 있는 대목인데, 확률이 이런 확률도 아예 없다고는 보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미국 주식 지금 올해 6천, 7천 간다고 얘기하는 사람 많이 없잖아. 가봐야 6,200? 가봐야 6,300? 아주 지금 좋게 보는 곳이 올해 연말에 신고가 터치하고 한 6,300, 6,500에서 마감될 거다 올해. 부정적으로 보는 쪽은 지금 대부분 S&P 500의 평균 주가를 5,600 현재 수준으로 올해 마감될 거다 얘기합니다. 횡보할 거다 얘기해요. 그럼 미국 주식은 이미 반등할 만큼 했고, 이미 비싼데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해서 잘 모르겠고, 유럽은 지금 안 그래도 경기 안 좋고, 그럼 오히려 지금 아시아가 여러 데 대응하기 위해서 돈 풀어버리고 아시아 시장에 이런 유동성이 공급되면은 올해는 아시아가 좋지 않을까? 그러면 선진국에 대한 비중을 줄이고 신흥국을 매수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니 이 부분에서 오히려 미국 증시의 방향은, 저는 이게 지금 이제 중국에 대한 홍콩 달러에 대한 공격이라고 하는지, 이런 그 중국의 돈 풀기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놓고 봤을 때, 이거 미국 그러니까 나스닥에 S&P 500에 그렇게 긍정적 흐름은 아니겠다. 오히려 중국이 돈을 푼다라고 하면 오히려 신흥국이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순환매가 국가별 순환매 아니면은 섹터별 순환매, 우리가 이제 신흥국과 선진국이라고 하는 요 이머징 마켓이라고 부르는 요러한 곳에 대한 이런 약간의 그 단기적인 배팅 한번 확 이렇게 또 수급 뒤집어지는 그런 것들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 오늘 FOMC도 일단은 얘기를 들어봐야겠지만, 아마 금리 인하의 이제 그 금리 인하 레이트 컷이라고 하는 데다가 그 컷의 C도 입에 담으려고 안 할 거란 말이야. 금리 인하를 이제 영어로 하면 레이트 컷이잖아요. 레이트 컷의 그 컷이라고 하는 그 발음도 안 할 거라고 지금.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이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올해를 놓고 봤을 때는 이러면은 순환매도 어느 정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면서 투자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되게 길게 말씀드렸는데, 주말 동안 이슈 이런 거, 원화, 환율, 외환 이런 거 움직이는 거 보면서, 그 다음에 저도 이제 막 그 여러 뉴스들, 여러 이런 것들, 보고서나 이런 것들, 아니면 의견들 막
취합하면서 생각을 쭉 해봤는데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전히 저는 말하라고 협정이 유효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충분히 어찌 보면 협상에 이용해 먹을 수 있는 카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채권 시장에 대해서 여전히 이제 그 변동성 우리 중요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비 대안책이 다 이렇게 있잖아요. 흔들리면은 어떻게 해요? 받아줄 때 있습니다. 이미 어느 정도 구체적인 계획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대한 외환에 대한 채권과 외환 시장이 아주 큰 시장이니까 이런 시장에서 변동성이 나오는데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다만 그걸 다 녹여서 봤더니 야 이거 아시아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오늘 우리나라 외국인 매수도 많이 했는데 아시아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흐름도 잡힐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조금 들더라. 물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주식과 미국 주식만 할 거지만 약간은 구조적으로 이런 포지션들도 잡힐 수도 있겠더라 라는 거는 좀 체크를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결론은 저는 한국 주식하고 미국 주식 할 겁니다. 저는 계속 그렇게 할 건데 그냥 저런 흐름도 잡힐 가능성이 어느 정도 이제 좀 계산기 안에 들어오더라 정도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너무 좀 어려운 얘기? 진지한 얘기? 며칠 동안 반방송을 안 하다 보니까 진지한 얘기들이 많이 쌓여가지고 그런 걸 좀 말씀을 드리게 돼서 재미없는 방송을 해서 죄송합니다. 어렵다 하는데 이걸 최대한 쉽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도 이거는 많이 어려운 내용일 수밖에 없어요. 뭐 정치, 외교 막 이렇게 막 용어들도 나오고 뭐 규제 이런 게 섞여 있기 때문에 저도 최대한 쉽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지만 참 어려운 내용이긴 하더라.